네, 미국 증시 숨고르기 또는 이제 FOMC의 소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전에 상승세를 지금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어쨌든 뭐 큰 틀이 무너진 건 아니라고 그때도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래도 쉬어는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사실 걱정을 좀 했었죠. 어제 그저께 밤에는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시장이 몰랐던 이유가 아니라요. 다 알고 있었던 이유였죠. 하락한 이유부터 좀 살펴보면 하락한 이유 첫 번째는 유동성 이슈였습니다. 이번에 25bp 인하했는데 파월의 발언을 보면 내년도 금리 인하의 횟수가 2회이고 2회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유동성 내년 금리 인하 사실 근데 2회 혹은 3회라는 얘기가 그전에 나왔었죠. 어찌됐든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여기에서 미국에서 수입이 되는 물품들의 관세를 부과하겠죠. 10% 이상 다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 부과를 하게 되면 수입되는 물품들의 가격들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관세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FOMC에서 예상했던 파월 의장이 예상했던 물가의 진정 속도가 더 더디게 되는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더디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때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좀 보수적인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감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 몰랐던 얘기가 아니죠. 알았었던 얘기인데 급락의 핑계를 여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었던 이유가 갑자기 발생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알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때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더 무서운 게 알고 있었던 이유를 이 핑계로 대서 주가가 하락할 때가 사실 더 시장이 안 좋은 경험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이유가 발생하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반등을 했는데 알았던 이유들로 인해서 특히 이런 금리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알았던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는데 시장이 하락했다. 여기에서는 좀 이 하락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상승을 상당히 오랜 기간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이 만회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하락폭을 만회했다라는 부분들 아니지만 이 투심 악화가 상당히 회복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일 하락에 따른 매수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상당 부분 좀 만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점,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셧다운은 거의 매년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셧다운 우려감 2018년도 생각이 나죠. 그때 한두 달 정도 미국에서 좀 셧다운 우려감으로 멈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통과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가 중심이 된 신정부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을 내세웠죠. 그러면서 셧다운 우려감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로 좀 넘어오면 어제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 외에 주요 지수들은 다 혼조세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그 전날 급락에 따른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덜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 증시는 그나마도 올라 있었죠. 그리고 유동성 우려감, 국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더뎌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좀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국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유동성 관련된 종목들이 투심이 좀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이 헬스케어 종목들,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장 초반에는 더 많이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유동성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넘어오는 유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죠. 국내 유동성은 좀 풀려가는데 미국에서 넘어오는 유동성, 특히 외국인의 투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유동성 관련된 종목들은 투심이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사실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많이 하락했었고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엔비디아가 상승으로 좀 버텨주고 좋은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서 반도체 투심 좀 진정시키려는 모습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보다는 마이크론 급락폭이 훨씬 크죠. 엔비디아 시총이 더 크긴 하지만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25년도 특히 상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이 섹터들은 올라갔거든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기서는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주, 그러니까 수출이 좀 더 다변화되고 수출하는 나라들이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의 기대감 높은 식품주들이 어제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조선주들 고가 선박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내년도 해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적자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찌됐든 식품조선 그리고 엔터까지도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상승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단어가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뭐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하방으로도 상당히 압력이 높은 상황 속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었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상승까지 한다.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포커스 맞춰서 국내 시장 특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년에는 식품, 조선, 엔터. 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네이버나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삼양식품이 잘 갔을 때 오리온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말씀 이후에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FOMC 미국 증시 급락 한번 보여줬죠.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 FOMC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FOMC는 우리의 뜻과는 좀 다르게 앞으로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네, FOMC가 사실 우리나라 예상대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12월 25bp 인하는 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일주일 전까지만 보더라도 12월 25bp 인하 96% 페드와치에서 예상을 했었죠. 굉장히 대부분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상은 그대로 갔는데 문제는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보수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미국 기술주를 비롯한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가 8.2%, 브로드컴이 6.9% 하락하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특히 12월 들어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뭐냐? 두 종목 꼽아보면 테슬라랑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어제의 밤, 그러니까 간밤이 아니죠. 그 적게 밤이죠. 그때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3%대 조정받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5%까지 급등을 했고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어제 같은 경우 1,450원 위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이 환율에 대한 우려감까지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선 장기적인 중립금리가 기존 2.875%에서 3%로 금리가 좀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넘어서 그 이후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죠. 장기적인 중립금리 그리고 내년도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부분들, 좀 전에 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도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뭐 $10,000에 자동차가 있었다. 근데 관세가 10% 부과가 되면 물론 이제 $11,000에 팔진 않겠죠. 10%를 전부 다 전가시키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5%, 4%만 전가가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관세보다는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사실 인플레이션이 1%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급등이기 때문에 1% 이상은 관세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가능하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1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90%까지 급등했고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번 인하하는 전망이 이제는 지배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 증시보다는 조정을 좀 덜 받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11월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관세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보조금 관련된 종목들 다 이미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국만 겪었지만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하단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2,400선이 좀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무너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또 올라오면서 여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하단 수준이다. 사실 슬픈 이유기도 합니다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증시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의 급락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만은 환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환율에 대해서 자동차, 반도체, 조선, 기계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환율 1,400원 수준을 잡더라도 현대차와 기아가 영업이익이 되니까 10조 원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1,400원에서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450원 정도까지 본다라면 여기에서 영업이익 단위 수천억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환율의 우호적인 수출주들, 특히 식품주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식품주들, 뭐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상승하는 식품주들도 대부분 수출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 가격 자체가 수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고 증시가 아래에서 갇혀 있다. 주주환원의 대표적인 이 금융주까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시장 속에서 오히려 이 힘듦을 거꾸로 좀 이용을 해볼 수 있고 또 계절적인 정책적이나 계절적인 포인트들도 좀 짚은다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런 조건에 합당한 그런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시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HD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조선주 중에서는 대장주 성격이죠. 이 조선에서는 이 LNG선과 LPG선 전체 한 150척 정도 수주 잔고 중에 110척 정도가 LNG, LPG입니다. 고부가 선박이죠. 이 조선 쪽에 있어서의 고부가 선박 매출은 내년도에 계속 잡힐 거고요. 그 전에 저부가였습니다. 마진율이 적은 조선이었다라면 이제는 마진율이 높은 배로 바뀌었죠. 그리고 엔진 계속 좋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된다. 내년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조선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25년도 실적에 있어서는 실적만 놓고 보면 가장 대장주 성격의 이 섹터의 대장 섹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장주 HD현대중공업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은 그야말로 올 한 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현 구간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얼마일까요? 네, 사실 올 한 해 거의 2배 났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연초 주가가 1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조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이제 22조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만큼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다는 점, 중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연기금에서도 많이 산다는 점은 지금 자리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목표 가격 한 10만 원 정도, 10% 정도 높게 잡아서 27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 쪽에서 HD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네, 이 시간에 은행주도 사실 말씀드렸었는데, 은행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밸류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은행주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이행 가능성 좀 낮다라는 부분들, 왜 그런지 그런 이유들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이 좀 탄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어제 또 관련된 은행주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로 볼까요? 네, 은행주들의 이런 밸류업 우려감들, 밸류업 정책들 내놨는데 이거 정부가 바뀌면서 밸류업에 대한 힘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럼 은행주들 약속 잘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이런 은행주들 지분율을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있었지만 장기적인 뷰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걸 외국인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주들 시가총액 비중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샀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정책적으로 은행주들 배당 다시 낮춰라, 확실히 좀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바뀐 정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주의 이런 저평가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할 필요성 정부가 바뀌어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은행 주주들도 이제는 한번 밸류업에 대한 공시 얘기를 들었죠. 이 상황에서 분명히 1년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을 바꾼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번 배당을 했었던 이런 배당금만큼이 실적이 크게 줄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주주환원책을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 이제는 은행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증가한다라는 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전히 좀 있습니다. 분명히 외국인들 지분율도 줄지 않았고 배당도 유지해야 되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상황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적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식은 하방을 막아줄 때에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막지만 상방으로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아쉬운 점은 이런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점. 그래서 은행주가 상승을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죠. 이번에 3분기 순이익도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3분기까지 순이익이 좋았고요. 그리고 4분기까지도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라면 하나금융지주 24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죠. PBR이 0.6배 미만입니다. PBR도 굉장히 낮다라는 점. 그리고 절대적인 주가 수준도 박스권 하단에 다시 한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담 덜하게 이 하나금융지주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밸류업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굉장히 강한 레벨업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고가에서 한 해를 보냈던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상방 추가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네, 하나금융지주 차트를 좀 보시면 여름 정도부터 바닥권이 58,000원 정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57,500원, 58,000원 이 정도 박스권 바닥권이고 박스권 상단을 또 본다면 67,500원 정도, 67,000원 정도가 박스권 또 상단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방은 충분히 좀 막아놨는데 박스권 상단을 뚫기 위한 모멘텀은 좀 부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목표 주가는 67,000원 박스권 상단까지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을 기반으로 상단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제가 내년도 실적이 좋은 조선주, 그리고 식품, 엔터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터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JYP 엔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가 내년도 실적이었거든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로 전망을 해본다라면 25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6,3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2% 정도, 영업이익도 약 한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실적이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점, 스트레이키즈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이 확실하게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실히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도 실적을 기대하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사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이 사실 더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훨씬 많이 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올려놨고요. 연기금이 그 다음에 좀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단기간의 상승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5만 원 정도 부근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저점 따지면 4만 3천 원 정도까지 있었는데 5만 원 정도 부근에서 상승을 해서 지금 이 7만 2천 원까지 4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올라왔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가 30%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작년도 최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자리도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낮은 자리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 가격은 사실 이 연초에 급락한 이후의 주가가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연초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가 한 해 동안 계속 내려간 다음에 지금 거의 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의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하라든지 관세, 높은 환율, 이제 외부 요인들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조선과 밸류업을 합친 종목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주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 27만 원 제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행, 밸류업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봅니다. 실적 좋고요. 외국인이 여전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잡혔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자, 박스권 상단 6만 7천 원 목표가로 잡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품조선 엔터 중에 한 축입니다. 엔터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됐었죠. JYP 엔터입니다. 내년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성장세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에서 여전히 멀리 보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가 9만 원 제시합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